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연속해서 오늘 또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고 오늘 상간에 있었던 시간 가운데 제가 느꼈던 부분들, 또 변화되는 것들, 이런 거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고 있고요. 일단은, 자, 오늘은 하여튼 두 가지 부분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립금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짧게나마 기립근 부분과 또 왼쪽 옆구리 혹은 왼쪽 다리, 지금 균형 잡기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조금 세밀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기립근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 삼아서 오른손에는 안 차고 왼손에 100g을 차기도 하고 벗어버리기도 하고 50g만 차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점 근처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하여튼 한 2주 전인가 하여튼 열흘 전인가 2주 전쯤에 혹은 그 전에 이런 말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기립근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지금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아주 벗어나서 나를 굉장히 괴롭힌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느껴지기도 하고, 아, 기립근 자체는 제가 살아온 시간이 그 병에 걸리고 오른손잡이로 살아왔고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지는 꽤 오래됐을 텐데, 이게 과연 제자리로 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된 상태로 있어 줄 건가? 그걸 기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든 근처에 갖다 놓을 수는 있다, 근처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막 기울어졌던 걸, 어떻게 보면 땡기다 보면 왼쪽으로 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넘어가면 또 오른쪽으로 당겨서 가운데 갖다 놓으면 또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왼쪽으로 또 당겨야 되죠. 당기다 보면 또 왼쪽으로 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죠. 당기다 보면 또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여튼 이 근처에 있으니까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이상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확신에 가깝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점점 더 이렇게 안착돼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자꾸 가운데 쪽으로 자꾸 몰려오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혹은 2년 3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릴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립근 문제. 기립근은 가운데 갖다 놔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립근 테스트가 중요한데, 제가 기립근 테스트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립근 테스트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번에 테스트할 때 오른손은 과감하게 안 차고 왼손에만 100g 정도를 찼다 벗었다, 심지어 벗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50g만 차고 자기도 하고 250g 차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250g 차고 자고 그랬었죠. 그죠? 또 어떤 날은 50g만 차고 자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안 차고 자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손에. 죄송합니다. 양손에 아무것도 안 차고 잤습니다. 어제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차고 잤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어제하고 하여튼 한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이 상체 쪽 팔이 좀 가볍다. 그냥 피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기립근하고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다 오바가 걸리고 진짜 왼쪽 온전히 왼쪽 비대칭. 기립근만 왼쪽 비대칭이 아니고 온전한 왼쪽 비대칭. 기립근 플러스 왼쪽 가슴,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 전체가 다 왼쪽 비대칭이 되면 상체로 피가 많이 올라왔던 경험은 했었거든요. 그때는 손에 찰 이유가 없었다고 느꼈고 결국은 손을 다 벗어야만 편하다고 느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다리나 옆구리도 오른쪽이 세고 기립근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이 조금 더 세다라고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체로 올라오는 피가 좀 부족하다고 한 며칠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거 손에 뭔가 좀 차기는 차야 되겠다. 왼손만 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른손에 70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오른손에 70, 왼손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 정도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걸 뭘 느꼈나 하면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 오른손 70 이거는 좀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막 무조건 상징적인 게 아니고 그래 일단은 가장 친숙한 숫자 70을 정해놓고 왼손은 100을 차놓고 어제 어떻게 했냐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100을 오른손에 차고 70을 왼손에 차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립근이 한참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오른손에 70, 왼손에 뭐 500, 600, 뭐 750, 850, 어떤 때는 뭐 1500 막 이렇게 막 찼잖아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가운데 오고 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네요. 기립근이 가운데로 오면 왼손을 많이 차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휙 돌아가 버리니까 이젠 70, 100 이렇게 해도 얼추 균형이 맞더라는 겁니다.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오른손을 100을 줘야 되고 왼손을 70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근처에서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략 뭐 오른손 왼손을 뭐 하여튼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구멍을 좀 뚫어 갖고 일단 기본 베이스 오른손 70 왼손 100이나 뭐 하여튼 100 뭐 이렇게 찾든 어떻게 하든 자 100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왼쪽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오른손 중량을 뭐 5g이나 10g 내려줄 수 있죠. 아니면 뭐 왼손을 5g, 10g 올려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리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갈 거고, 왼손을 내리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왼손에 찬 중량은 기립근을 돌려주는, 왼쪽으로 돌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중량도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오른손에 70g을 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장 편한 숫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숫자를 손에 차기가 조금 저는 좀 지난번에 한번 피가 너무 상체로 올라오는 느낌에 따라서 약간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단 70, 100으로 일단 했으면 나중에 뭐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제 말이 확정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손을 한 70, 100 정도 양손을 딱 채우니까 팔이 가볍다, 이 상체 피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자체는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라지고 뭐 이 피로에 의해서 뭐 중량 전체를 오른손 왼손 전체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00을 동일하게 차고 있을 수도 있고 70, 70을 동일하게 찰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손 중량을 조금 내리든지 아니면 왼손 중량을 조금 올리든지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손 중량을 내리든지 아니면 오른손 중량을 조금 올려두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그럼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가운데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양손에
중량을 제가 지금은 오른손에 70, 왼손에 100, 요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끈이 가운데에 있다. 자, 그러면 길이끈 테스트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이끈 테스트를 잘 하려면 좀 제가 어제 그냥 한 가지 조금 더 세밀한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을 잘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벽 앞에 갔어요. 벽 앞에 가서 사방에 보면 벽이 있잖아요. 그냥 벽 앞에 가서 벽하고 뭐 그냥 하여튼 뭐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한 50cm나 한 1m 정도 떨어져서 벽하고 이렇게 벽을 마주보고 이렇게 섰어요. 저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서 근데 딱 정면 눈높이 지점에 어느 한 점을 찾았어요. 벽에 뭐 못이라도 박혀 있으면 그걸 꼭지점으로 딱 이렇게 딱 가운데 거기 딱 서세요. 딱 가운데.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쳐놔요. 예? 뭐 어떤 흔적이라도 표시가 있으면 그 미간 사이에 딱 중앙 그러니까 양발을 동일한 위치에 딱 발끝을 딱 맞추고 정확하게 일자로 선다고 딱 보세요. 딱 정면으로. 그리고 똑바로 선 채로 자 이쪽 정면을 바라봅니다. 똑바로 선 채로 정면을 바라보는데 자 제가 돌려서 이렇게 바라본다. 이쪽을 정면을 딱 어떤 지점을 딱 바라보는데 일단 몸을 똑바로 세우세요. 똑바로 세워서 그 지점을 탁 바라봅니다. 일단 바라보기 위해서는 몸이 약간 경직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지점을 딱 바라본 상태에서 길이끈. 자, 길이끈이 뭐죠? 등뼈 근육이죠. 척추 근육이잖아요. 자,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등 근육과 길이끈, 척추 근육에 있는 힘을 살짝 뺀다고 생각해요. 힘을 빼준다. 힘을 빼면 사람이 느슨해지잖아요. 그죠? 자, 이게요, 길이끈이 많이 돌아가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길이끈이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길이끈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딱 있으면서 딱 그 꼭지점, 점 하나를 딱 쳐다보고 있다가 길이끈, 그러니까 허리, 척추 있잖아요. 척추, 등 근육과 척추 힘을 살 빼면, 어깨 힘을 살 빼면요. 아주 미세하게 이 상체가 어깨가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한 2, 3mm 정도 많으면 5mm 1cm도 안 해요. 그러니까 2mm 3mm 정도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2mm 3mm 정도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돌아가든지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만약에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물론 길이끈이 딱 가운데 있어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부족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길이끈이 한쪽으로 살짝 치우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우연히 가운데 딱 멈출 수도 있는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가운데 딱아서 안 움직인다 싶으면 살짝 살짝 보죠. 제가 좌우로 흔들어 주려니까 자꾸 자꾸 이렇게 흔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고 보입니까? 이것도 커요. 이것도 커요. 1cm 정도, 1cm 정도 하면 제가 아까 2mm, 3mm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2mm, 3mm 정도를 이렇게 버려요. 그러니까 살짝 움직여 보면 더 부드럽게 가려는 성향이 있는 방향이 있어요. 부드럽게 가려. 그 2mm, 3mm 지점에서 이게 아니고요. 예?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쪽이 만약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라면 오른쪽으로 갈 때 살짝 더 부드럽게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기립근이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살짝 부드럽게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딱 서서 이렇게 느껴보면 확실히 왼쪽으로 가네, 아니면 확실히 오른쪽으로 약간 가네, 약간 가네. 그럼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이나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기립근 테스트 할 때 진짜 기립근이 아주 많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도 그 막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볼일 본다고 앉아만 있어도, 자변기에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왼쪽으로 휙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기립근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그거를 딱 보면 오른쪽 어깨가 씩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원래 우리가 오른쪽 어깨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 있거든요.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근데 하여튼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어깨가 휙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어깨가 쑥 처져요.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 아내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이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립근 테스트가 좀 정확한 게 좋겠죠? 자, 요거 기립근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립근에 의해서 컨디션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옆구리나 다리는 적정 중량만 채워주면 돼요. 적정 중량만 채워주면 우리가 특별히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적정량만 차면 운동을 막 요란스럽게 안 해도 그냥 전신 운동 위주로 혹은 약간 왼쪽으로 약간씩만 도와줘도 여기서 크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기립근이 상당히 큰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기립근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을 때는 뭐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세트 운동이나 뭐 스트레칭바 왼손에 잡고 하는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자꾸 해야 되죠. 그 물병으로 막 이렇게 계속 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립근이 거의 가운데서 막 2, 3mm로 움직이고 있다. 이럴 때는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립근이 진짜 살짝 오른쪽, 진짜 왼쪽 이럴 때는 물병을 이용하는 것도 너무 세더라는 겁니다. 물병을 이용하는 게 물병을 이용했다는 게 아니고 그 뭐 우리가 뭐 왼손에 이렇게 잡고 흔들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립근 왼쪽으로 돌리게 할 때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응?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세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기립근이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동작도 굉장히 세게 느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해야 맞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립근이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벽에 가서 딱 테스트 해보니까 기립근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 물병으로 이걸 한 10번 하고 또 이걸 한 10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뭐 기립근이 좀 왼쪽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씩 나타나는 거예요. 다리가 살 불편해지면서 이 물병 요거 10번씩 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딱 했을 때는 몰라요. 5분 10분 지나면 이게 후폭풍처럼 이렇게 피가 그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천천히 딱 했을 때 딱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혈액의 이동이라는 거는 혈액의 이동은 이제 대동맥을 들어와서 그 대동맥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계속 뻗어나가거든요.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은요, 피가 굉장히 느리게 이동해요. 그거 아세요? 대동맥, 대정맥 이쪽은 뭐, 한 바퀴 도는데, 하여튼 1분 채 안 걸려요. 뭐 40 몇 초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0 몇 초면 한 바퀴 다 돈대요. 근데 모세혈관은요, 1시간 가봐야 몇 센치 이동을 못 해요. 모세혈관은. 이게 한 가닥을만 바라봤을 때는. 그게 이게 떠밀려 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은근하게 밀려오는 게 내가 운동을 딱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혈액의 순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뭐, 혈액은 막, 야, 40 몇 초 만에 몸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그거는 대동맥, 대정맥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은 그렇게 돌 수가 없어요, 모세혈관은. 그죠? 그 하여튼, 일단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10번을 했으니까, 길게 또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딱 느끼면서 이거 빨리 안 잡아주면 길게 또 왼쪽으로 확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팍 떠가서 오른팔로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왜? 아까 왼팔로 10번을 했으니까. 오른팔을 7번을 하니까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10번 너무 많이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왼쪽으로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 아니에요. 자, 기립근이 가운데 근처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기립근이 많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물병 이거 100번 해도 안 돌아와요. 기립근이. 예? 100번이 아니라 막 1000번 해도 안 돌아오는 건 맨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운데로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기립근 돌리기 위해서 쌓고 쌓아왔던 그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지금 가운데 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7번 하니까 얼추 맞아야 돼요. 그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왼쪽으로 좀 가는 느낌이죠. 한 10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가던 게 7번 한다고 이게 물론 좀 더 기다리다 보면 더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답답하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2번 더 해주자. 이거 2번 더 해줬어요. 2번 더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또 기다려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 기립근 또 테스트 해보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살짝 오는 거예요. 이제는 물병을 사용하기가 약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약간 두려워져요. 그래, 안 돼서, 그래, 또 해보자. 그러니까, 왼손에 물병을 2번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앞에서 2번, 이렇게. 자, 오른손은 이렇게 앞으로, 왼손은 이렇게. 왼쪽 팔꿈치는 뒤로, 이렇게. 예. 오른팔은 앞으로, 왼쪽. 반대로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해도 지금 기립근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모르고 당하면 테스트도 안 되지, 기립근이 돌아가는 방향, 에너지에 대한 분석도 안 되지, 이러면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짜증이 나는데, 알고 나니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하나님이 이거 기립근 테스트 하는 분, 저도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맞을 때는 좋은데 좀 모르겠다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때는 짜증이 나요. 근데 어제 뭐 기도하고 하나님이 희한한 걸 그래 딱 제가 우연히 어떤 벽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생각이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기립근 테스트는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꼭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계시거든요. 기도 꼭 하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내야 돼요. 그래, 그다음부터 이게 2번 하니까 이제 얼추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물병을 사용하기 싫더라고. 이제 기립근이 좀 많이 벗어나면 물병을 사용할 거고, 더 많이 벗어나면 세트 운동을 사용할 건데, 그죠?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필요해요. 겨드랑이 운동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기립근이 살짝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동작으로 해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물병을 안 하고 이 자세를 했습니다. 자세. 기립근이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테스트가 나오면 이렇게 왼팔은 뒤로, 네? 기립근이 살짝 왼쪽으로 갔다 싶으면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왼팔은 앞으로. 자, 허리를 좀 수그렸어요. 이렇게 기립근은 등 근육이 1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 근육 쪽으로 피를 보내주면 기립근이 돌아가게 돼요. 물론 겨드랑이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그죠?
기립근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은 양손에 이제 중량을 조금 차고 들어왔다. 예? 이게 뭐 정해진 중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팔 쪽이, 상체 쪽이 피가 좀 부족하다. 왜? 오른쪽 비대칭으로 좀 한 일주일 이상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피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오른쪽 비대칭으로 계속 며칠 있다 보니까 피가, 상체 쪽에 피가 부족하더라. 그 사람이 오른쪽 비대칭으로 계속 있으면 머리에서 피가 다 빠져내려올 것 같아요. 그 치매가 걸리고, 뭐, 머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뭐, 증상들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뭐, 루게릭,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갑상선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것 같아요. 뭐, 귀에서도 나타나는, 뭐, 하여튼, 그 오른쪽 비대칭으로 계속 있어도 그렇고, 물론 왼쪽 비대칭이 또 너무 세져도 좋은 거 없어요. 나빠요. 조금 정상은 다르죠. 그죠? 예. 그 기립근에 대한 얘기는 요걸로 하고, 짧게, 그러니까 두 번째 동안에 짧게 하나, 옆구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적인 설명을 할게요. 예.